안녕하세요. 이렇게 코리안이 재보험의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보험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보험사 고객분들께서 AWS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비즈니스 혁신 및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을 하시는 데 필요한 클라우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현업 주도로 생성형 AI를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4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융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 및 활용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 도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과적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의 주요 활용 패턴을 어떻게 하면 비용, 시간 효율적으로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의 베드락 서비스를 이용한 생성형 AI의 보험 업무 활용을 데모로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성형 AI 트렌드입니다. 2022년 말에 등장한 생성형 AI는 모든 기업에서 대화의 핵심 화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개인과 조직이 이 기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술이 기업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약 2년에서 4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생성형 AI는 이를 불과 12개월 내에 완성하였고,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은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대해 많은 실험과 POC 과제를 수행했는데요. 저희 보험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해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실제로 그 기술을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보다는 그 기술 자체에 매몰되어서 전체를 보지 못했던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2024년 들어서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 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벡터DB나 오케스트레이션 엔진과 같이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성하는 여러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추론당 비용과 모델 결과물의 속도 역시 모델 응답의 품질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특정 작업을 기반으로 모델을 평가하여 가장 간결하며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옵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기업들이 규정 준수, 거버넌스, 책임감 있는 AI를 훨씬 더 많이 고려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4년은 POC에서 프로덕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OC 단계와는 달리 프로덕션 워크로드에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새로운 수익원 또는 경쟁 차별화를 통해 활용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영역의 첫 번째는 내부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효율을 촉진하거나 수행 시간을 단축하는 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검색, 문서 요약, 데이터 확인 및 프로그램 코딩 지원 등 생성형 AI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 업무 처리의 자동화를 확대하는데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언더라이팅 클레임 등 접수된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사용자 니즈에 맞게 가공해서 제공하거나 보험 사기, 리스크 정보와 같이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머신러닝 학습용 데이터로 생성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채널 또는 컨택 센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고객들에게 생성형 AI의 자연스러운 대화 기능을 통해 응대하거나 콜 사후 분석, 개인화된 메시지 처리나 요청 처리 등 향상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사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맥킨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 업무 활동의 자동화 수준을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에
기존의 약 25%에서 40% 수준인 자동화 수준을 약 60%에서 70%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산업별로 활용 효과가 큰 영역이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금융의 경우 상품 판매나 고객 응대, 서비스 제공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가장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의 경우 대면 및 온라인 판매 채널 그리고 보험 서비스 영역에 생성형 AI를 적용할 경우에 타 부분 적용에 비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금융산업은 생성형 AI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할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9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보험사의 생성형 AI의 활용 목적을 보면 대부분이 내부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보험사들은 규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술의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활용에 대한 사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은 보험 업무 효율화나 고객 경험 향상 부분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도입 전략의 첫 번째 전략은 보험사들이 생성형 AI 활용 영역을 업무 생산성 향상에서 보험 업무 효율화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화가 어려워 수작업 처리가 많은 전문가 작업의 영역의 경우 생성형 AI를 접목할 경우 기존 업무 처리 방식에 비해 손쉽게 자동화를 확대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더욱 큰 비즈니스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면 판매, 언더라이팅, 클레임 처리 및 상담 지원 부분은 AI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AWS에서 주최하는 2024년 리인벤트 행사에서도 보험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험 서비스 혁신 사례가 다수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AWS에서는 보험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고 고객분들에게 이 어플리케이션의 해당 소스 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술 영역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그 발전 속도를 쫓아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파운데이션의 모델의 종류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의 버전 업그레이드 주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과거 6개월 이상의 업그레이드 주기에서 3개월, 2개월 이내로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 기술은 빠르게 변화되고 활용에 대한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 생성형 AI가 기업에 적용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에 속합니다. 금융기업이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규제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규제 하나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외에도 금융기업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방식은 빠른 기술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IT 또는 AI 관련 부서 주도로 생성형 AI 도입 과제를 기획하고 POC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업은 POC에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거나 생성형 AI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현업의 요구사항이 도출되고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구현의 모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성형 AI 도입 두 번째 전략은 POC나 환경 구축 등 별도의 노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서 업무 담당자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에 생성형 AI 적용을 빠르게 실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IT 주도에서 비즈니스 주도의 생성형 AI 추진을 통해서 비즈니스는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도출하고 IT는 기술 관련 사항에만 집중함으로써 기업 내 생성형 AI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성형 AI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각각의 장점이 다르고 산업 또는 업무 도메인 특성이 반영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생성형 AI의 환각 효과, 즉
잘못된 정보를 맞는 정보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현상이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각 비즈니스 목적에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생성형 AI 도입 마지막 전략은 생성형 AI의 맞춤형 최적화를 위해서 보험사는 조직의 역량, 활용 목적 등에 따라서 최적화된 활용 패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의 맞춤형 최적화를 위한 활용 패턴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검색 증강 생성, 줄여서 래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이 대표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언어적, 사고적 절차에 대한 예시를 질문과 함께 제공해서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예시 중심의 질문 방식이며, 래그는 질문과 함께 정답을 제공해서 정답의 범위 내에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환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수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비해 파인 튜닝은 추가적인 정보의 학습을 통해서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게 하여 원하는 처리 및 요청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에이전트라는 활용 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래그가 정답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에이전트는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제공된 정답에 기반해서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활용 패턴을 개별적으로도 활용 가능하시지만 여러 방식을 함께 활용할 경우에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래그 방식도 검색용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검색 환경과 파운데이션 모델을 연계한 챗봇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도 간단하게는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 구성을 위한 구축을 위해서는 IT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래그 환경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복적인 실험과 검토를 위해서는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과 시간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래그 환경을 손쉽게 구성하고 관리를 위한 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베드락에 포함되어 있는 날리지 베이스를 사용하면 생성형 AI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현업이 스스로 래그를 손쉽게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리지 베이스는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질의와 래그 검색에서 활용할 데이터 준비 등 최소한의 영역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날리지 베이스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데모입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날리지 베이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는 래그를 통해 검색할 참조 문서를 날리지 베이스 생성하기 이전에 별도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3번의 스텝으로 간편하게 날리지 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동 생성된 챗봇을 통해서 질의 및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꽤나 단순한 절차만으로 생성형 AI를 래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에이전틱 AI 또는 줄여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방식이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활용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 여기에 생성형 AI가 활용되는 것입니다. 생성형 AI는 창조와 분석, 그리고 요약 등 여러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인간 수준 그 이상으로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데이터 기반의 컨텐츠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창의성의 한계나 맥락 이해 부족, 데이터 편향 등의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에이전트가 빠르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는 환경 변화에 따라 목표와 계획을 조정하고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의 맥락 이해 부족과 창의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의사결정 다단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어 인간의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에이전트 기능 또한 아마존 베드락의 에이전트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에이전트 데모도 이 베드락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는데요. 날리지 베이스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해당 내용의 문서의 내용을 찾아보고 해당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않는 반면에 에이전트는 답변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 이를 스스로 판단해서 답변을 위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정보가 제공이 될 경우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작동 방식의 이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에이전트를 구성할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생성되어 있는 날리지 베이스를 연결하여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 시스템 연결을 위해 액션 그룹에서 호출할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 후에 에이전트 생성 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 에이전트는 스스로 판단하여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 답변을 하거나 액션 그룹을 통해 외부 시스템의 요청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레그와 에이전트를 활용한 보험 업무 활용 데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능형 언더라이팅입니다. 지능형 언더라이팅은 언더라이터가 보험계약 심사를 위해 고객의 청약 정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내부 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보험 가입 조건을 검토하고 보험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종 인수 여부 또는 조건부 가입을 판단하는 업무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청약 내용과 고객이 고지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 요약해서 심사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출된 고객의 건강 정보를 심사에 필요한 정보로 재가공 또는 정리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위해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문서는 종합적으로 참조해서 보험 인수 관련 심사 의견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험 컨설턴트 또는 고객에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언더라이팅 사례에서는 6가지의 문서를 인풋 정보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참조하는 문서는 보험계약 청약서입니다. 표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표 이미지 등의 정보는 날리지 베이스 생성의 세 번째 단계인 데이터 인베딩 과정에서 텍스트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어 저장됩니다. 두 번째 참조하는 문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비해 복잡한 형태의 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험 청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베딩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고객이 보험회사에 계약 시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 진료 기록은 문서를 스캔한 문서이고 언더라이팅 기준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성하였고 텍스트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상품 약관은 공개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실제 문서이고 텍스트, 이미지, 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KCD 코드집은 질병물류센터에서 직접 다운받은 문서입니다. 다음은 실제 베드락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하는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지능형 언더라이팅의 날리지 베이스 개요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조해야 될 정보들을 미리 업로드 해놓고 매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챗봇에게 질문하기 전에 다양한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 청약을 위한 정보 확인 부분인데요. 보험 계약 고객이 유효한 고객인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질문과 함께 청약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답변에 생성형 AI는 청약 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또 답변에 활용된 여러 가지 소스 파일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원본 문서에 활용된 그 내용과 함께 어떤 문서로부터 내용이 제공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문으로부터 이 내용들을 답변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지에 대한 전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고지한 알릴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요청하는데요. 알릴 의무에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에 요약을 할 경우에 질문을 세부적으로 할 경우 좀 더 효과적으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는 표와 텍스트와 체크박스 등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OCR과 유사한 형태로 텍스트로 추출해서 이 복잡한 표로 구성된 정보도 효과적으로 구성해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질문 의도에 맞게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도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의 건강 상태 확인 부분인데요. 고객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질문에 알릴 의무에 고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상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 고객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알릴 의무에는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히 건강 정보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요약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의 고지된 병력 사항과 KCD 코드를 매핑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알릴 의무에 고지된 병명과 KCD 코드에 포함된 질병명의 유사도를 토대로 매핑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고객의 질병명으로 이를 통해서 KCD 코드에 다시 난리지 베이스로 정보를 검색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지혈증 병명에 매핑된 지질단백질 대사장애라고 하는 이 항목의 코드를 매핑해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KCD 코드집은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문서인데요. 해당되는 내용들도 모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텍스트 형태로 추출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본 사례에서는 5개의 청킹이 답변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답변에 사용되는 청킹의 숫자도 파라미터로 조정해서 많은 정보로부터 해당되는 답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된 검사에 대한 스캔 정보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 형태로 정리해달라고 하는 프롬프트인데요. 진료기록상의 이미지는 스캔된 이미지이고 생성형 AI는 이를 OCR과 유사한 형태로 텍스트로 가공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사용자 요청에 답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문서와 같이 이런 스캔된 내용들도 텍스트로 가공해서 진료기에 포함된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특히 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요청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측에 보시는 것은 방금 보신 그 이미지, 스캔된 이미지를 텍스트로 전환해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원본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인풋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심사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프롬프트 수행입니다. 건강 상태를 토대로 언더라이팅 기준과 상품 약관 등 제공된 모든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프롬프트에 맞는 답변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서로부터 해당되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를 종합해서 답변을 구성해서 사용자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에게 안내할 메시지를 작성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안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고정해서 사용할 경우에 일관된 포맷과 내용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항목 양식으로 고객에게 안내할 메시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영업 일선이나 언더라이팅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사례가 지능형 언더라이팅 데모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동차 사고 클레임 업무 지원 사례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사고 확인 및 지급 처리를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다양한 문서에서 사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요약해서 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사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에 포함된 내용 중 지급 조건에 예외가 되는 사항들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임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한 메시지 생성을 제공합니다.
클레임 업무 사례에서는 총 11가지의 문서를 인풋 정보로 사용합니다. 사고 자사를 위해서 많은 서류가 접수되고 내부 정보를 참조하기에 인풋 정보가 언더라이팅 사례에 비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컨택센터로 접수된 고객의 사고 접수 녹취 기록과 사고 접수 후 작성된 경찰 보고서, 고객의 진료 기록, 병원 등 각종 영수증 정보입니다. 이 문서들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사고의 개요를 전달하고 생성한 문서들입니다. 차량의 견적서는 실제 견적서를 이미지로 스캔해서 작성된 PDF 문서이고, 오른쪽 표는 견적 내용 비교를 위해 보험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별 표준단가 엑셀 표입니다. 보험계약 청약 정보, 비즈니스 규칙은 처리계 정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본 사례에서는 문서를 사용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배드락을 통해서 활용하는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클레임 지원에 대한 개요 화면이고요. 문서는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활용이 가능하고, 저는 여기서 총 11개의 문서를 이 사례를 위해서 미리 업로드 해놓고 연결을 하였습니다. 사고 접수 확인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이 보험 계약이 유효한 고객인지를 물어보는 프롬프트인데요. 업로드된 계약 정보의 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활용한 문서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 신고를 위한 통화 녹취에서의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해야 될 사고 정보를 요점 중심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할 경우에는 사고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 사고 보고에 대한 요약인데요. 사고 내용이 포함된 여러 문서 중에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서 정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요청은 치료 내용과 비용에 대한 요약인데요. 이 요청에서는 진료 기록이라는 문서와 진료비 영수증이라는 두 가지 문서에서 파악해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를 조합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차량 수리비 요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보신 스캔된 문서에서 포함된 다양한 항목과 정보 중에서 금액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캔된 문서의 여러 항목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견적서의 비용 요약 화면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검색 결과로 갖고 와서 이를 종합해서 고객의 응답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급 조건에 대한 검토 부분인데요. 서류 제출 여부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관련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러한 정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서류가 제출되었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항목 간 비교를 통해서 지급 조건을 검토하는 건데요.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차량 번호와 계약서에 있는 차량 번호가 일치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두 항목에서 차량 번호를 추출해서 대사를 통해서 이것이 일치한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색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지급 조건을 검토하는 케이스인데요. 렌트카 영수증에 포함된 렌트 시작일과 종료일의 기간을 계산을 한 후에 비즈니스 규칙에 1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이 기간 대사를 통해서 이 기준이 초과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날짜 정보에 대한 유효성 검토 케이스인데요. 운전면허 만료일이 도래했는지에 대한 요청에 운전면허증에 포함된 만료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견적서에 포함된 견적 항목과 표준 부품표에 포함된 항목 간의 비교를 통해서 정보를 정리해달라고 하는 요청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다양한 복잡한 표에서 해당되는 항목들을 정확하게 매핑을 통해서 내용을 비교하는데요. 견적서에 포함된 항목과 견적 비용이고요.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표명과 표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서 간에 포함된 부품명을 이해해서 매핑하고 그 매핑된 항목 간의 금액을 비교를 해서 과잉 청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를 실제로 전산으로 처리하는 과정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 안내 메시지 작성 요청인데요.
앞서 보신 언더라이팅 사례와 같이 해당되는 요청에 따라서 정확하게 요청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메시지를 생성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고지해야 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양식을 지정해서 프롬프트를 제공하게 되면 해당되는 양식과 내용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롬프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서를 확인해서 이 내용으로부터 답변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신 것이 클레임 업무 지원에 대한 데모 영상이었고요. 이번에는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판매 지원 에이전트는 이 보험 컨설턴트가 고객 접촉을 통해 상품 추천 및 가입 설계 그리고 보험 청약을 지원하기 위한 에이전트 사례입니다. 보험 컨설턴트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아서 이에 대한 상품의 내용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추천할 보험 상품이 결정이 되면 해당 상품의 판매용 스크립트를 생성형 AI를 통해 제공받아서 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설명 후 가입 설계를 진행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가입 설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조건을 변경해가며 가입 설계를 진행한 후에 고객이 원하는 상품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청약을 요청합니다. 이 에이전트 사례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맞는 상품 추천, 판매 스크립트의 제공, 가입 설계 청약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에이전트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판매 에이전트는 상품 추천, 가입 설계 청약을 위한 액션 그룹과 상품 정보와 추천 스크립트를 얻기 위한 날리지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상품 요약서는 텍스트 및 표로 구성된 실제 상품 요약서 문서를 사용하였고, 상품 판매 스크립트는 상품 군별로 연령별, 직업별 구성되어 있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상품 스크립트를 생성한 문서입니다. 상품 추천은 일반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한 머신러닝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례에서는 날리지 베이스를 사용해서 1000명의 고객 정보를 임의로 생성하고 이 1000명의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 정보를 토대로 상품 추천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 판매 지원 에이전트 데모 환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에이전트의 개요 화면이고요.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에이전트에게 수행할 임무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에 해당되는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에이전트가 수행해야 될 개괄적인 역할과 함께 상품 추천이나 판매 스크립트 제공, 가입 설계 청약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임무를 명시를 할 경우에 에이전트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응대하고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입 설계 청약서의 2개의 액션 그룹과 상품 추천, 상품 정보 및 판매 스크립트 제공을 위한 날리지 베이스를 사전에 구성해서 에이전트 생성 시에 연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험 상품 추천 요청에 대해서는 에이전트는 해당되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고객에게, 사용자에게 다시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수행한 배경을 잠시 좀 더 들여다보면, 에이전트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추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이 추가 정보를 요청을 제공을 했을 경우에 에이전트는 40대 남성인 교사에게 암보험과 종신보험을 추천하는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추천한 과정도 살펴보면 에이전트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상품 추천 날리지 베이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이 날리지 베이스에 해당되는 요청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답변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천된 암보험 상품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로 상품 제공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가입 조건이나 지급 사유, 환급부 지급 사유 등 고객에게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받고 있고요. 에이전트는 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날리지 베이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해당되는 상품 정보 제공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답변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도 앞서 보신 암보험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프롬프트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들을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종신보험의 상품 내용들을 이 프롬프트에 요청받은 내용 항목으로 구성을 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보험 권유를 위해서 에이전트에게 판매 스크립트 제공을 요청을 했는데요. 에이전트는 고객 특성을 기억하고 이에 맞는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는 40대 남성이고 직업이 교사인 이 고객에게 맞는 안보험 스크립트를 난리지 베이스로부터 찾아서 판매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판매 스크립트는 도입부와 본문과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군별로 성별, 직업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스크립트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고객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를 찾아서 답변으로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에이전트에게 안보험으로 가입 설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받은 답변은 안보험 가입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에이전트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가입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했을 때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사용자에게 다시 회신을 주는 내용이고요. 사용자는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가입 설계에 대한 결과 내용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고해감, 암사망 특약을 했으며 10년 만기 갱신형 조건으로 했고요. 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액션 그룹의 가입 설계 함수를 통해서 처리기에 있는 가입 설계 API로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호출을 통해서 제공받은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 고객의 요청으로 다른 조건으로 가입 설계를 요청할 경우에 생성형 AI에게 이 질문을 내리면 앞서 보신 가입 설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입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요. 보험료를 15만 원으로 증액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 특약으로 고액 치료에 대한 암진단 보장 특약과 재진단 보장 특약을 추가해서 다시 재가입 설계를 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가입 설계와 동일하게 가입 설계 액션 그룹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처리기에 있는 가입 설계 API를 호출을 통해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용은 보험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에이전트는 액션 그룹 중에서 청약 요청이라고 하는 이 액션 그룹을 통해서 처리기에 있는 청약 API를 호출을 통해서 청약을 진행을 하고 그 청약된 결과를 처리기로부터 회신받아서 해당되는 내용을 답변하는 사례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보험 판매 지원의 에이전트 데모 내용이었습니다. 예, 매진말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요 트렌드는 가까운 미래에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드렸던 에이전트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단 몇 번 만의 클릭으로 작업을 조정하고 분석하여 올바른 논리적 순서로 세분화하고 필요한 API를 호출하여 기관계 등 내부 시스템과 연동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요구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미래의 시작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모달입니다. 지금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에이전트 채택이 증가하고 솔루션이 복잡해짐에 따라 멀티모달 모델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고객은 구조화된 표형식의 데이터, 오디오 녹음, 비디오 영상 및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와 다시 연결되어 데이터 유형과 인터페이스를 불문하고 어시스턴트 및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모델 또는 고객이 직접 학습시킨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솔루션을 운영 환경에 도입하기 위해서 속도, 가격, 정확도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고객들은 다양한 작업에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사용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고객 사용 사례마다 속도, 정확성, 비용 특성에 대한 선호도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정책 및 표준입니다. 광범위한 이 AI 규정 및 표준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확고해짐에 따라서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과 실제 적용을 가능케 하는 AI를 위한 효과적인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와
가드레일을 마련하는 노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는 현업분들에게 생성형 AI를 오늘 소개해드린 날리지 베이스를 기반으로 보험 의무를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실습 워크숍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